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S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중 관계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가장 정점이 되고 가장 핵심적인 분야를 할 수 있겠는데요. 금융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앞으로의 또 상황도 굉장히 네, 그렇습니다. IPF 내용을 보면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는 걸로 들어와 있고, 또 이것이 미국, 일본, 한국, 대만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사실은 없어요. 네. 없는데 재미난 것은 그럼 누가 제일 크게 타격받아야 되냐면 중국이죠. 네, 중국 견제하기 위한 그렇죠. 네. 그러면 중국 시장이 대폭락하거나 뭐 이래야 되고, 네. 또 예를 들면 대만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범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중국에 보복이 있다고 하면 크게 피해를 볼 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떨어져야 되는데 네. 금융시장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IPF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이제 뭔가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금융시장 냉정히 바라보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 끝내고 일본 들렀다고 갔는데 한국에서는 줄창 얘기한 게 공급망이었으면 서플라이 체인. 근데 일본 가가지고는 공급망 얘기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국제 질서를 잘 이제 규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IPEF는 2021년 8월에 바이든이 이제 제안을 했고요. 금년 2월 달에 백악관이 인도-패시픽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에 이제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나오는데 그 3부 안에 보면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쿼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IPF의 한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게 국회 승인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거죠. 승인 필요 없다는 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바마가 TPP를 제안을 했다가 낙선하고 트럼프가 그만두고 트럼프가 이제 이게 등장하면서 TPP 안 해버린 거죠. 네. 그리고 트럼프도 이제 임기 2년 차에 EPN이라는 거를 제안을 했어요. Economic Prosperity Network이라고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는 그것도 뭐냐면 중국을 배제한 경제 협의체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뭐 미국 국무가 주도가 돼서 막 하다가 트럼프가 탈락을 한 거죠. 그러더니 지금 EPN은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든 정부 2년 차에 이제 또 IPEF가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에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냐? 이제 경험을 했고. 그렇죠. 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결정적으로는 IPEF가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나라들의 이익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유사시에 정말 그렇게 봉쇄를 하면 중국이 가만 안 있고 보복을 할 건데 그 보복을 했을 때 미국이 막아줄 수 있냐? 뭐 이런 게 전혀 이제 없는 거죠. 네. 결국은 이게 이제 IPEF의 한계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오래된 병에 담긴 새 포도주 뭐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네. 뭐 그 사이에 오바마부터 계속 이제 얘기했던 그런 프레임워크이고, 그러나 지금 미국은 밸런스 오브 파워가 아니라 밸런스 오브 인플루언스, 동맹을 한다는 것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더 높이고 싶어하는, 이게 이제 IPEF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놓고 보면 IPEF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냐? 네. 결국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참여하는 국가들이 뭐 돈 생기는 게 있어야지, 돈 생기는 것 없이 뭐 밥 먹고 사진 찍는 거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동맹에 들어와라 하는 것이지, 동맹에 들어갔을 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야 돼서는 얘기가 없어요. 당근에 대한 얘기는 정확히 없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속력이 있는 규칙이 있냐. 어기면 뭐 혼내준다든지 벌금을 내라, 이런 게 지금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효과적으로 과연 관리할 수 있냐. 네. 그러는데 이거는 뭐 무역 협상도 아니고 이제 미국 상무부가 관리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대로 될 거냐는 것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용성 문제가 있는데, IPEF는 이제 뭐 디지털 경제라든지 무역 관행이라든지 인프라 투자 이러는데, 이게 지금
이게 무역 관행이나 뭐 투자 또 노동 문제는 이건 노사 문제하고도 걸려요. 근데 각국의 노사의 상황이 다르죠. 그럼 이거 이해관계를 다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다양한 사회적인 이해관계를 과연 포용할 수 있는 이제 협의체냐 이거는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 네 가지가 돼야 IPF가 성공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문제점 첫 번째는 당근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IPEF에 미국이 얼마나 돈을 투자해 주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참여하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미국이 아시아에 대대적으로 해준다? 그럼 땡큐죠. 채찍만으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미국이 자기네 나라도 지금 SOC 투자하는데 버겁다고요. 네. 자기네 나라에 500억 불 투자해도 지금 뭐 고맙도 소리 못 듣는 판에 아시아에 지금 500억 불 투자한다? 그랬을 때 그게 이제 미국에서 과연 진짜 그거 투자하게끔 해줄 거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죠. 예산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국가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행정부 안의 협약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됐을 때 법적으로 뭔가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의무가 없는 사실은 협의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실행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헛발질 할 확률이 대단히 높은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미국이 정말 이 인도 패시픽에 투자를 하지 않고서 거기 있는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뭘 해라고 하면 미국 말 잘 안 듣겠죠.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지 인도 패시픽 퍼스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의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면 인도 패시픽을 쓰는 것이고 그게 안 되면 안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싸우는 것이 어떤 입장이에요? 안 싸웠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싸워가지고 편을 택하라고 그랬을 때는 내가 만약에 미국 편을 들었을 때 중국으로부터 보복받거나 손해를 볼 건데 그거 네가 어떻게 보상해 줄래?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안 되면은 이게 가입한다고 가입서는 내놓지만 다 같이 시위하러 가자고 그럴 때 안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미국의 생각하고 동맹국들의 생각이 사실은 약간 다릅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야, 땅 해가지고 중국을 뭐 봉쇄하자가 맞는데 동맹국들은 목구멍이 보도청이라고 이걸 했을 때 중국으로도 터지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 동맹을 하자고 하는데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네. 사인은 해놓고 액션은 또 그러고 이건 국회 동의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되는데 정말 액션 단계에 들어왔을 때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IPF가 대박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그 증시에도 크게 영향을 못 주고 그래서 그 사이에 미국이 Five Eyes, AUKUS, 쿼드, 사이버 쿼드 그리고 이번에 IPF까지 이게 뭐 4-5개의 포위망을 중국에 대해서 쳤어요. 네. 그럼 중국이 뭐 이제 말라 죽거나 봉쇄가 돼야 되는데 멀쩡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2000년에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요 정도였다가 2020년은 거의 빨갛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IPEF에 대해서 중국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는 거고 특히 아시아 지역, 지금 중국을 봉쇄해야 되는 그 지역들을 보면 빨간 색깔이 중국 비중이고 무역에서 네. 이 파란 색깔이 요게 미국 비중인데 모든 나라에서 중국이 다 반 50% 이상을 차지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이걸 배제하고 자기가 독자적으로 중국을 제재한다가 이러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자체를 보면 이제 두 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하나는 가버넌스 리스크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2년 정도 더 통치를 하게 되면 은퇴를 하시는데 그때 재선을 하면 좋지만 그때 연세가 82세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국에 오신 걸로 이렇게 보면은 글쎄요, 뭐 그렇게 액티브해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앞으로 2년 뒤에 재선할 수 있을까? 거기서 의문이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트럼프 때도 그렇고 이제 오바마 때도 그랬지만 내놓은 정책이 호랑 뒤집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한 번씩 하지만 중간 선거를 또 2년 하기 때문에 상원 하원이 지금은 다 민주당이라서 관계없지만 이번 11월 달에 민주당이 아니라 상원이든 하원이든 하나라도 공화당이 득세를 해버리면 지금 한국처럼 여소야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국회에서 통과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바이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 어제 기준으로 취임 490일 기준으로 지지율 42%, 반대 53%. 그리고 이제 상원 같은 경우도 보면 민주당이 48석, 무소속이 2석입니다. 네. 50명인데 그러면 여기서 한 명이라도 이제 공화당이 11월 달에 치고 들어오면 과반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리스크가 실제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래서 뭐 이번 11월 선거 어떻게 될 거냐 하는데 그건 결국은 대통령 그 지지율하고 비슷한데요. 취임 490일 기준 5월 24일 기준으로 보면 역대 6명의 대통령 중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아요. 심지어는 트럼프보다도 지지율이 더 낮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중간 선거에서 완성을 하기보다는 이제 패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렇게 되면 공화당의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상원에서 깨질 확률이 높고, 그래서 왜 이제 바이든이 이걸 조약이나 뭐 이게 아니고 행정부 간의 협정으로 끝내려고 그러냐면 이거 가을까지 끌고 갔을 때 이거 국회에서 동의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후닥닥 빨리 정부 협약으로 끝내버리자. 그게 지금 생각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증시도 크게 반응하지 않고 또 미국의 이런 액션에 대해서 중국도 크게 반발하거나 이러지 않는 이유는 오바마 때 TPP, 트럼프 때 EPN, 바이든 때 IPEF가 같은 운명을 갈 거 아닌가. 중국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사이에 정책을 보면 피버트 에이시아, 그 인도 태평양 비전, 그리고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이게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의 정책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정권이 바뀌면 이 정책이 다 없던 걸로 돼버린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시진핑의 연임이 뭐 확실해진 상황 속에서 전혀 이건 무섭지 않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게 공급망에 관한 문제는 이 앞으로 미중 간에서 가장 핫한 이슈이긴 하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놓고 보자면 지금 이번 미국의 이 그 IPEF 같은 경우는 약간 급조한 느낌? 그리고 이것이 구속력이 없이 이제 되는 이거를 행정부 간에서 했다고 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냄새가 풀풀 이제 나고 있다는 거죠. 나고 있고 또 반대로 중국이나 금융기가, 증시가 반응하는 걸 보면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오질 않아요. 그럼 이 IPEF가 우리 언론에서 보는 것처럼 뭐 엄청난 것을 하는 거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번에 이 IPEF가 뭐 태풍의 핵처럼 느껴졌는데 소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굉장히 한계점도 많고 냉정하게 따져보면 많은 어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많은 얘기들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조금 이제 따져보고 거기에 허점은 뭔지,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짚어보면 왜 금융시장이 그 반응을 안 했는지, 또 중국이 왜 이제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IPEF에 대해서 많은 기대보다는 네. 조금 더 두고 보고 좀 신중하게 보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에 이 상황에 대해 현상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소장님께서 네 편의 시리즈를 통해서 심도 있게 분석해 주셔가지고 많은 이해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소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